오늘 11월 2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오늘 국내 코스피 코스닥 1%대 크게 하락했어요. 중국, 홍콩 증시 다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의 선전, 대만 증시까지 일본만 0.16% 조금 올랐어요. 그 외에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중화권 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유 무엇이죠? 코로나 급증 때문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가 26,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 13일 28,973명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6개월 만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다시 방역 고삐를 쥐고 있다는 이 우려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이 방역 완화 앞으로 이거에 따라서 최근 점점 강세를 조금 보였다가 중국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20일 베이징에서 코로나 환자 3명이 숨졌어요. 지난 5월 상하이에서 1명이 숨진 뒤 6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락세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 경제 둔화 우려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 문제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봉쇄.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사망자도 몇 달 만에 나왔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이렇게 최근에 감염자가 늘면서 방역 조치 완화 기대감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 수도 베이징에서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900명을 넘어서니까 다시 도시를 봉쇄하는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재택근무로 돌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27,095명, 하루 전보다 2,600명이나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베이징에서 2명이 또 발생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지금 오늘 1%대 하락을 했고 수출 감소도 있고 중국 코로나 우려까지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61,400원인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떨어졌어요. SK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LG 화학도 많이 떨어지고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기아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또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 증시 투자 심리 당연히 얼어붙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로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봉쇄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투자에 대한 것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당연히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 보면 11월 수출이 감소했어요. 무역 적자가 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중국 증시 부진으로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어제 20일까지 수출은 3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습니다. 이달 무역 수지는 44억 1,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내년 1분기가 미국의 증시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다 하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새로운 뉴스가 또 하나 다시 또 나왔습니다. 월가 쪽집게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예요. 바닥은 내년 1분기 공포에 살아 하고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예요. 마이클 윌슨
내년 1분기가 증시 약세장의 마지막 저점이자 매수 기회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지난 주말 마이클 윌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세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상황이 계속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마지막 약세장은 아마도 내년 1분기에 올 것이며 기업 실적이 마침내 내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1분기에 3,000에서 3,300 사이를 보고 있어요. IB 투자은행, 미국의 투자은행들 중에 지금 저점을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3,400, 3,500까지 보고 있는데 내년 1분기가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미국 주식 전망에서 보면 S&P 500이 2023년 1분기에 내년 1분기에 3,000에서 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말이죠. 오늘 현재 S&P 500 지수가 3,965, 4,000을 넘었는데 4,000을 못 넘고 있어요. 지금 4,000 직전까지 갔는데 3,000까지 떨어진다면 무려 24%나 더 하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300이라면 17%가 지금부터 더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년 1분기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당연히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얼마 전에 내놓은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을 통해서도 S&P 500 지수가 내년 1분기 중에 3,000에서 3,300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고 연말에는 다시 3,900선, 지금 오늘 현재 3,965입니다. 3,900선까지 내년 연말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수익이 실제로 다시 가속화될 2024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점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매수 기회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2022년 올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정확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혔어요. 올 초에 올해 시장은 매도세가 강한 약세장인 가운데 잠깐씩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2022년 약세장을 예측을 한 몇 안 되는 월가의 전략가 중 하나로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미국 월스트리트 이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죠. 향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하면 부진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이거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인플레이션이죠. 이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물가가 감소, 디플레이션이죠. 감소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상승하죠. 인플레이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내년에 전문가들이 10명 중에 9명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가의 펀드 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92%가 내년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